네, 그러면 분산 분석 두 번째 우리 연수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수 문제 1번입니다. 호흡과 뇌파의 관계에서 호흡을 3번 측정을 했습니다. 한 사람한테. 그랬을 때 채널 1과 채널 2 사이에 호흡에 따른 변화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성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형성 가정이 만족할 때와 만족하지 않을 때 혹시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오비에서 08-2 EEG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네요. 자, 원웨이 아노바, 리피티드 메자 아노바 이렇게 가시고요. 자, RM 팩터에다가 여기다가 호흡이라고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1대1, 그 다음에 우리 7대3, 그 다음에 3대7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값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다가 우리 뇌파니까 뇌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채널 1 이렇게 넣겠습니다. 채널 1의 뇌파 값이니까. 자, 전체적으로 보면 0.096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호흡 간에는 뇌파원은 차이가 없게 나왔습니다. 자, 모델 들어가서 모델 어서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구형성 가정이니까요. 구형성이 맞는지를 체크해 봤습니다. 우리 호흡은 구형성이 p-value가 0.05보다 훨씬 크네요. 그죠? 따라서 구형성이 성립이 됐습니다. 따라서 글이 나오죠. humboldt 이 값을 우리가 이용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값을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이 값의 결과를 보면 이미 차이가 없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채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피티드 매차 아노바. 다시 호흡. 자, 1대1. 그 다음에 7대3. 3대7 이렇게 해주시고요. 1 이렇게 해서 넣겠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뇌파 이렇게 해주시고요. 채널 2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니까 호흡과 뇌파 간에는 차이가 있게 나오네요. 그죠? 채널 2는 차이가 있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썸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썸션 체크에 스페어시티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게 나왔네요. 그죠? 구형성이 성립이 됐습니다. 따라서 굳이 요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요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혹시 만약에 여기서 p-value 값이 0.5보다 작게 나오면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글이 나오죠? humboldt 보정된 아노바 분석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유사하죠? 여기는 똑같게 나왔으니까 보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요건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자, 만약에 차이가 있었으면 이제 포스톡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호흡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고요. 그래서 호흡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키 방법 또 다른 것들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LSD 방법으로 체크해 주시면 요 값에 따른 p-value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값을 보시면 1대1, 7대3은 차이가 있게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개는 차이가 없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튜키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LSD 방법을 사용하면 여기 보시면 요 값은 차이가 있고 여기도 차이가 있게 나오네요. 그죠? 여기는 차이가 없게 나왔지만 여기는 차이가 있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뭐 둘 중에 해석하는 거를 선택해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우리 마지널 민스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평균 값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그래프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민 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은 치아 성장에 영향을 주는 보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플리먼트에서 보충제, 오렌지 주스, 그 다음에 비타민 C, 그 다음에 치료 용량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두 가지 간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자모비를 실행하시고요. 메뉴 들어가셔서 오픈, 그 다음에 디스 라이브러리로 클릭하면 여기 투스 그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실행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치아 크기, 길이가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노바 들어가서 아노바, 그 다음에 렌을 디펜던트 베리어블로 넣고요. 그 다음에 도우주를 먼저 넣겠습니다. 용량을 먼저 넣고 이거를 나중에 넣겠습니다. 자, 이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해석할 때.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넣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p-value 값을 보시면 다 차이가 있게 나왔습니다. 그죠? 다 0.05보다 작기 때문에 세 개 다 차이가 있게 나왔지만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상호작용 효과값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것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서로 영향력이 있네요. 어떻게 영향력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어썸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호모지니어티 테스트를 보면 등분산 가정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변수들 간의 등분산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등분산을 2x2 매트릭스, 여기 두 가지고요. 여기가 두 가지니까 동시에 고려했을 때 등분산 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 분포 테스트도 해봤는데 둘 다 문제가 없었죠. 자, 그래서 무난히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톡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것만 집어넣겠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만 보면 되니까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만.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No correlation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전에 우리 그림으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 도우주를 먼저 놓고요. 자, 그럼 용량에 따른 변화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주스, 오렌지 주스하고 비타민 C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딱 보니까 전체적으로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데 결국은 차이가 있는데, 그죠? 여기 보면 오렌지 주스가 더 성장이 좋은 걸로 나와 있죠. 비타민 C보다. 500ml 때도 그렇고요. 1000ml 때도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2000ml일 때는 차이가 없게 나오네요. 그죠? 용량이 높으면 이 오렌지 주스와 비타민 C가 큰 영향을 서로 안 미치고 서로 비슷하게 우리가 가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값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00ml 오렌지 비타민 C 요거만 보시면 되고요. 요거 하나. 자, p-value 값을 봤더니 0.00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00ml일 때는 오렌지 주스와 비타민 C가 p-value가 작기 때문에 차이가 있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그림하고 똑같죠. 1000ml 때 오렌지 주스 비타민 C 여기 있습니다. 요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차이가 있게 나왔네요. 그죠? 마지막으로 2000ml 때 오렌지 비타민 C 보니까 p-value 값이 0.96까지 올라갔네요. 그죠? 거의 차이가 없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밑에 본 이 그림을 우리가 해석해 줄 수가 있고 결과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투키 방법을 보시면 투키 방법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차이가 있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있었죠? 요것도 차이가 있게 나오고, 그죠? 똑같이 차이가 있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요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이걸 그대로 갖다 저장을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세이브 에즈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09 다시 우리 2.to스.gross로 해가지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호흡과 뇌파의 관계가 있는데요. 그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만들었던 EEG 08-2 파일을 복사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왔으면 우리 이걸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우리가 다른 걸로 세이브 에이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08-가 아니고 10-2로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이 됐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성별을 우리 팩터 처리해 주겠습니다. 성별 1번은 남자,
자, 2번은 여자. 이렇게 팩터 처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그대로 결과값을 갖다가 쓰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별만 between subject factor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전체적으로 이제 성별에 따른 차이까지 볼 수 있겠죠? 자, 기존에 호흡에 대한 것만 봤는데 이번에는 호흡과 성별에 따라서 우리 채널 1은 차이가 있는지 봤는데 전체적으로 차이가 없게 나왔네요. 그죠? 상호작용 효과도 없고 호흡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채널 2를 한번 보겠습니다. 채널 2는 호흡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걸로 나왔는데 보시면 성별도 여기다 넣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호흡과 성별에 따른 변화가 있다라고 나왔네요. 그죠? 요거는 없게 나왔지만 밑에 있는 것만 해석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 위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호흡과 성별에 따라서 변화가 생겼네요.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포스트독 테스트에서 호흡과 성별을 넣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여기서 우리가 호흡만 들어가 있는데 성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래프 먼저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겠죠. 자, 호흡과 성별에 보면 1대1일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남자가 좀 높거나 호흡 7대3일 때는 여자가 좀 높은 것 같고요. 3대7일 때는 남자가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한번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와 요 세 개만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제일 위에 1대1 남자, 여자 1대1일 때 남자 성별 간의 차이가 있는지 봤더니 p-value 값이 0.127이 나와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7대3, 3대7 남자, 여자 관계가 있는지 봤더니 p-value가 0.02로 해서 0.05보다 작아서 차이가 있게 나왔습니다. 그죠? 아까 전에 밑에 보시면 여자가 조금 더 뇌파가 또 높게 나왔네요. 자, 3대7로 보겠습니다. 3대7은 의미가 있게 나왔네요. 그죠? 0.018, 0.05보다 작기 때문에 의미가 있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남자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튜키 방법을 봤는데 튜키 방법은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요건데 여기는 의미가 없게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요거를 봐야 되죠. 요거 7대3, 3대7 쭉 봤더니 여기는 의미가 없게 나왔네요. 제일 마지막도 의미가 없게 나오고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의미 있는 거를 찾고 싶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2way repeated measure ANOVA까지 우리가 실습을 해봤습니다.